제 인생의 두 가지 키워드는 호기심과 열정입니다. 일부에서 만난 김재현 팀장님의 인생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이버의 파트너 회사인 에버용 코리아에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통신 사업자인 KT를 이제 25년을 다녔거든요. 이제 25년 다니면서 많은 거를 했죠. 이제 뭐 IT 서포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경영혁신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은 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인생 일모작이다 보니까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가족, 그 자식을 이제 학교를 마치게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25년이라는 세월을 그 사반세기를 이제 한 직장에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매너리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결심하게 된 상당히 큰 이유는 주변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월화수 목 금금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아무래도 좀 높은 분들 모시고 뭐 승진하기 위해서 뭐 하다가 보면 이제 속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데, 이제 위암에 걸려가지고 뭐 한 3분의 1을 잘라내는 동기도 있었고,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 또는 같이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더라 이거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그래서 내 인생은 뭐지? 이제 이런 그런 생각을 이제 먹으면서 제2의 인생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희망 반, 뭐 불안 반, 뭐 그랬었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호기심과 열정이라는 그 키워드는 그 저희 회사를 25년 다니면서 항상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들이 뭐 이렇게 뭐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그 뭐예요? 재밌을 것 같은데?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새로운 업무라는 것들이 나한테 주는 그런 베니핏이라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만큼 나의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좀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감정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내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분야에 있어서 진짜 우리 가족들한테 상당히 고맙죠. 그 대부분들이 명예퇴직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런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집에서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못 견디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그랬고 우리 딸내미도 그랬지만, 아빠, 여보, 그동안 참 힘들었지? 이제 좀 쉬자. 그리고 살 것도 시작하면 되잖아. 이제 좀 쉬라고. 그러니까 그런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뭐 즐긴다고 할까? 뭐 그런 걸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호기심이 저로 하여금 글로 이끄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서핑 해가지고 어디서 강연회를 한다, 또는 뭐 심포지엄 같은 걸 한다,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그럼 거의 떼지 않고 제가 쫓아다니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제가 듣는 게, 제가 스마트폰 강의를 하는데 그럼 스마트폰만 알면 되지? 이게 아니더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것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요새는 융합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이 부분 얘기할 때는 요거 양념으로 조금 섞고 이렇게 섞고 이렇게 하면 훨씬 풍부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분들도 또 이해도 조금 빠르신 것 같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그런 거를 섭취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전산학원을 6개월을 다녔으니까 쓸데없이 고3 때는 영어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전산학원이 이상하게 다니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개월을 전산학원을 다녀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했거든요.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재미있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쓰려고 그게 그때 아마 해는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고 땡길 때는 해라.
네, 언젠가는 그게 쓸모가 있다 이겁니다. 그 SNS 전문가 과정 하면서 활동도 많이 이것저것 했거든요. 뭐 촬영도 하고 뭐 편집 같은 것도 배우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어느 날 여기 서부 캠퍼스인가 이제 뭐 여기를 한번 오게 된 거죠. 여기 도대체 뭘 하는 데인지 한번 이제 가보자. 층층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 뭐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아 요즘 이렇게들 지금 액티브 시니어들이 살고 계시구나라는 걸 이제 거기서 느꼈었는. 에버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에버요 뭐지? 대충 자격이 보니까 컴퓨터를 기본으로 조금 다룰 줄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 정도면 비슷하게 뭔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원해 보지 뭐. 이제 원서를 썼죠. 이제 접수를 시켰더니 서류 전형에 합격이 됐다고. 실기 시험을 보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러 갔죠. 보러 갔는데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1부터 50까지 빨리 나타나는 순서대로 빨리빨리 지운다든가, 그리고 엑셀 시트로 뭘 만들어가지고 빨리 뭐 한다든가, 뭐 하여튼 몇 개 문제를 했는데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점수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그것도 합격됐다고 또 면접 보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면접 보러 갔죠. 또 질문하시는데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 자연스럽게 얘기했죠. 합격이 됐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5년씩이나 다니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처음에는 뭐 한 1, 2년 다니다가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의 말뚝을 박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강의가 저한테 맞는지를 몰랐을 때 그때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강의를 해? 왜냐면 제가 전형적인 A형이거든요. 그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렸을 때 집에 손님이 오면 아빠나 엄마 뒤로 숨는다든가 아니면 저기 다른 방 골방이나 뭐 이런 데 가 있었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누구 무슨 얘기 시키면 얼굴이 빨개져서 합소리도 못하고 막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그럴 정도였으니까 강의가 되겠어 그랬는데 대학교라는 거를 딱 이제 들어가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탭댄스라든가 뭐 각종 이제 율동 같은 거 성격 개조 뭐 그런 차원인데 이제 서클이라는 걸 이제 두드린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못 쓰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24시간인데 어떤 분은 그걸 잘게 잘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만 늘리기만 해도 그냥 헉헉대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투리 시간 같은 거를 잘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선순위 같은 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그래 지금 현재 중요한 게 뭐냐 그럼 그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나중에 하더라고요. 우선순위 배분 같은 거 결국 그런 것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단위 시간 동안에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 관점에서 그분들 시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쉬운 단어. 스마트폰 강의하러 가서도 이 중에서 아시는 단어 있으세요? 그럼 프로세서, CPU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CPU 이름에 뭐 해상도 이름에 뭐 별 얘기가 거기 다 있는데 그거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거 맨날 거기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선생님이 필요한 거 몇 가지 사항만 아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분들한테 예를 좀 쉽게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분들이 훨씬 공감을 쓴다고 그럴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이해가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적에 그때 저는 이제 상당히 고맙고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구나. 그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 스마트폰,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그분들한테 많이 나눠드려서 그분들이 삶이 더 풍요롭고 스마트해지면 그래서 그분들이 행복하면 제가 더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때까지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계속 회사도 다니고 뭐 했었으니까 월화수목 금금금 했던 거는 할 수 없이 이제 가족을 뭐 부양도 해야 되고 부모님 복양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하나였던 거라면 지금도 똑같이 월화수목 금금금 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재미있는 걸 한다는 거.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 근면 성실이라는 거는 하여튼 완전 애초에 아버님이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슈퍼를 하셨는데 슈퍼문을 닫은 적이 하루도 거의 없어요. 1년 365일째. 오전에 문을 닫으신 거가 딱 이틀. 뭐냐면 설날하고 추석.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남매를 이제 되게 살리신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주변에서 얘기하시기에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주변 사람들 다 챙겨주고 챙기는 거 하나는 하여튼 엄청 특히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무조건 가서 꼭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누가 뭐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해본 게 없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면서 많이 배웠고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는 그 즐거움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고요. 그런 걸 유지를 하려면 그 호기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 그런 것들을 끝까지 가져가고 싶은데 끝까지 가져가려면 몸이 튼튼해야 되잖아. 운동과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부드러운 관계. 결국 주변 사람과 부드럽지 않은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내 욕심을 과하게 표출하는 그런 것들에서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욕심을 줄이고 뭔가 요청이 오면 내일은 일단 약간 제껴놓더라도 가서 먼저 해결해주는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조금 더 넓은 분야로 호기심을 갖다가 좀 확대하면서 그렇게 가고 싶고요. 안테크 시대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이 또 활성화가 되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 오면서 그 온라인 교육도 그러면 한번 다방면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라든가 뭐 줌, 미트 뭐 이런 거로도 다 강의를 한 번씩 해봤거든요. 그런 걸 해보면서 이것도 또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글로벌한 쪽으로도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 스마트한 시니어들을 만들 수 있고 스마트한 시니어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꿈은 많아요. 이런 꿈도 꾸고 저런 꿈도 꾸고 커다란 꿈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과 같이 제 호기심을 충족하는 그런 나날들이 주변 분들한테 그런 어떤 서비스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부모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을 한다고 했을 적에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쉬라고 얘기해준 우리 집사람하고 딸내미한테 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뭐 능력이 있거나 뭐 돈이 많거나 집안이 좋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꼭 뭐 밥을 굶는다든가 이런 일 없이 그리고 지적으로 어떤 허기질 일 없이 그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끌고 왔고 무탈하게 몸을 끌고 와준 저 자신한테 고맙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그 호기심의 선순환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만들어준 제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했어.
지금까지 인생 이모작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김재현 팀장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호기심과 열정을 토대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김재현 팀장님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같은 50+ 세대인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2의 인생을 위한 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50+ 여러분들의 희망 가득 찬 미래에 서초 50+ 센터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